오늘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 신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송도 커넬워크 상권을 점검해봤고, 유명 아울렛이 들어오거나 빨대 상권이 형성되면 기존의 경쟁력이 약한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 배우셨을 겁니다. 청라 신도시 역시 4.5km에 달하는 수변 주변에 커넬웨이라는 상권을 만들어놨는데 상황은 송도 커넬워크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청라 신도시의 역사 그리고 대표 상권인 커넬웨이에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라 신도시는 원래 1970년 후반까지 바다였던 곳입니다. 그곳을 박정희 정부 때 식량 증산을 위해서 간척 사업을 진행했고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빈 땅으로 두고 보지 못했던 정부는 이곳을 2002년 경제특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곳에 새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고 70만 평의 호수공원과 인공수변을 주변으로 상권을 무차별하게 건설하고 분양했습니다. 바다였던 곳에서 지금의 개발까지 걸린 시간은 43년입니다. 신도시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살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분양할 때는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분양하는 상가들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모두 완판돼 버립니다. 인구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고 수변이라는 아름다운 환경 옆에 지어지는 상가들이기 때문에 큰 의심이 없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평당 6천에서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상가를 분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가가 지어질 때까지만 해도 우량한 임차인이 줄을 설 것이고 가게는 잘 돼서 매월 꾸준한 임차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행복회로를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라 커넬웨이 상황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상권들 중에서 세종, 송도, 동탄 신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은 청라호수 공원에 나와 있는 임차 매물인데요. 개수를 한번 세어보면 어림잡아 500개가 넘어 보였습니다. 500개 상가가 여전히 공실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상가 한 개의 가치를 10억이라고 하면 자그마치 5천억 부동산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1층 상가의 보증금을 봐도 2천에서 시작해서 5천만 원까지 있고 월세 임차료는 200에서 400만 원까지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세와 직원들 월급을 고려했을 때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 상권에서 월에 300만 원 이상 벌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비싼 임차료 때문에 아무도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그러면 임차료를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한 번 고정된 임차료는 다음번 계약 때 5%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고분양가로 낙찰받은 상가 주인들은 임차료도 함부로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상가를 매도하고 더 이상 은행에 가져다주는 이자 부담을 덜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어렵습니다. 우선 분양받은 가격에 파는 물건은 팔리지도 않고 7천만 원을 손해보고 판다고 해도 상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매물을 보시면 마이너스 피 7천이 보이죠. 아마 실제로 가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주인들은 상가를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임차료를 낮춰서 그나마 작은 월세라도 받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은행에 이자를 가져다주고 건물의 관리비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라 신도시에 있는 7호선 호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5월에 개통되면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시 상권이 살아날 거라는 얘기들과 함께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보통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서울에서 놀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청라에서 놀고 싶어 할까요? 물론 청라 주변에 역이 생기면 유동인구도 생기고 어느 정도의 활력은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놀게 될 겁니다. 주말은 특히나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것은 언뜻 들었을 때는 호재로 생각될 수 있지만 깊게 숙고해보면 호재가 아닌 악재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7호선 개통 소식과 더불어서 청라에는 또 핫하디 핫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24년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세계에서 동구장도 함께 건설한다는 소식으로 청라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거대 쇼핑몰이 들어오면 신세계만 가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트리플 스트리트가 그랬던 것처럼 청라의 모든 인구를 빨아들일 빨대 상권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자 했던 청라 대표 수변 상가인 커넬웨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스타필드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송도의 커넬워크처럼 몰락할 것이 확실합니다. 어땠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신도시가 살기 좋고 겉에서 보면 좋아 보이지만 농지에서 지금의 신도시가 있기까지 많은 탐욕과 투기들이 있었고 잘못된 판단은 지금의 상처를 낳았습니다. 회복될 조짐이라도 보이면 좋지만 앞으로 안 좋은 일만 가득한 커넬 웨이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맞습니다.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남의 말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비슷한 도시의 사례도 점검해보고 상가의 수요 공급도 체크해보면서 정말 이 상가는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되는 물건이라면 나한테는 소식이 안 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사실 상가라는 물건 자체가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물건이라기보다는 매우 특수한 특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자산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알뜰한 투자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되는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